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베레몽의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레몽의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려명의 몽크르입니다. 우와. 와. 우리 박수도 드디어 못 치겠다. 드디어 우리 본격적으로 2화죠. 네, 2화죠. 1화에서는 게임 얘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1화로 올라갔으니 사실은 영화라고 하고 싶었는데 뭐 어쨌거나 저희 생각해보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 그 베레몽이 아. 왜 베레몽인가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얘기를 안 라고 했네. 얘기하는 비하인드를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 이거를 사실 굳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쵸. 또 이게 하자니 좀 별거 아니고 안 하자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사람들이 왜 베레몽이냐, 베레몽이 뭐냐 라고 안 물어보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보드게임 방송이니까 네. 뭐 대부분의 방송 팟캐스트들은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안 들어가죠. 네, 저희는 네. 아예 없죠. 그 이유가 저희가 그 팟캐스트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엄청 많이 했죠.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할게 저희가 다 그때 생각을 우리가 다 장명 센스가 꽝이구나. 그래서 그 꽝인 장명 센스의 끝에 나온 게 베레몽. 각자 닉네임 앞을 따서 나온 베레몽입니다. 근데 뭐 별 어감이 이유 없죠. 근데 어감이 좋아요. 생각보다 그냥 베레몽 하면 의외로 외우기도 네. 쉽고. 다행히 이 몽크르님의 그 마지막 몽이 생각보다 모든 걸 캐리했습니다. 귀여워요. 뭐 인정은 해드리겠어요 이번에. 실사판은 그렇게 귀엽진 않은데 닉네임이 네, 닉네임은 귀엽게 가야죠. 몽자가 네. 귀여워요. 그럼요.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내용이 좋으면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네. 자, 그럼 오늘의 방송 뭐냐? 저희 준비해온 게임이 하나 있죠. 네, 있죠. 네. 바로 비탈라 세르다의 가장 최신작. 네, 뭐라고요?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플레임을. 네, 맞아요. 제가 이 비탈이 맞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네. 그쪽 포르투갈 언어 쓰시는 분은 오, 그러니까 그 배우신 분한테 오늘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냐고. 네, 근데 영문으로 하면 바이탈이 되거든요. VITAL 해갖고. 그죠, 바이탈. 근데 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스보아 한번 오늘은 리스보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핫하죠, 리스보아. 핫하죠. 뭐 네. 킥스타터. 여러 의미로 핫하죠. 그렇죠. 네. 뭐 킥스타터로도 오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드라이프에서 ALG에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한글판을요? 네, 얼마 전에 메일로 이제 배송 관련된 네. 메일이 왔다는 걸 들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8월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미리 해볼 수도 있어서 뭐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사시는 네. 보드게이머 분들이라면 한글판이면 일단 뭐든 다 반기시지 전 않겠습니까? 솔직히 킥스타터로 받았는데 솔직히 한글판 받으신 분 부럽습니다. 저는. 예. 한글판 풍년이에요. 네. 그 와중에 리스보아는 정말 혜택받은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보드게임을 하는데 저희가 리스보아 한글판이 나오는데 그 게임을 한글판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도 큰 행운인 것 같고 최근에 그 정도 볼륨으로 나온 게임이 한글판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아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래 한 2년 정도까지만 아마 해도 비교하자면 사이드 정도? 네, 사이드 정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 이런 게임이 한글화가 되겠어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게임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렸죠, 저희들이.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킥스를 사이즈요? 사이스요? 전 사이드입니다. 저도 사이드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한글명 나왔으니 사이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스로. 저 같은 경우는 킥스를 그때 놓치고 되게 고민하다가 안 샀었거든요. 제가 엄청 놀렸죠. 네, 그런 다음에 제 걸로. 그 ALG에서 그게 나왔을 때 난 무조건 컬렉터스로 사야지 하고 샀던 게임이라 애정이 좀 다른 게임이죠. 뭐 어쨌든 최근에 또 오버시어즈도 나왔죠. 지금 저희 네. 방송하는 농 시점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 비록 그렇게 많은 텍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글화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네, 여러 가지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오늘 게임은 리스보아입니다. 네, 아, 리스보아. 맞네요. 리스보아 우리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네, 리스보아 얘기해야죠. 자, 그래서 리스보아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박스에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요, 플레이 인원은 1명에서부터 4명까지 가능하고요. 1명이라는 뜻은 곧 혼자서 집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 솔풀 좋아하시는 분들 예, 한번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권장 나이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해보다 보면 거의 의미가 없죠. 없죠. 근데 13세 이상으로 잡을 만한 나이대가 없으니까 뭐 15세, 20세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최대 인원 그냥 그것이 최고 연령이죠. 최소 연령 아닌가요? 최소? 저는 그렇죠. 14.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죠, 최고고. 최소. 네, 그죠, 보드게이머로 오래 자란 친구라면 13세 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한 4세부터 젠가 막 네, 이런 거 그런 걸 하면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13세. 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매뉴얼적인 시간이 적혀 있는 거는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이죠. 네. 약 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희 다 해봤잖아요. 직접 저희 해보니까 어떻게 3인 생각하세요? 풀로 해봤는데 2시간 넘었나? 저희는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3인 풀로 했는데 2시간이 넘었고 약간 장고가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 장고는 뭐 게임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리스보아를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처음. 룰북을 읽고서도 룰 그렇죠. 설명과 함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4인풀 정도 4명이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한 3시간 저는 한 걸리지 세 시간, 않을까? 짧게 3시간이죠. 만약에 룰 설명 길게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룰 설명 포함하면 한 3시간 반 정도? 그렇죠. 근데 네. 룰 설명이 조금 짧아도 더듬어가고 뭐 음. 하다 보면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에러풀이 없이 게임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몇 번 해봤으니까 네. 했는데도 3명이서 했는데 거의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죠. 그랬죠. 저는 진짜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장구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임 같아요. 진짜 장고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장고할 수 있어요. 그 네. 이유는 제가 뭐 이따가 네, 얘기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레인트리님 네. 이 게임에 대한 테마하고 게임 흐름 설명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테마는 이제 실제 포르투갈 과거에 이제 아마 대지진이 크게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많이 폐허가 될 정도로 크게 심하게 그래서 뭐 지진, 뭐 화재, 홍수 이게 세 개가 다 포함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 피해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 건축가, 그다음에 뭐 국왕, 그다음에 뭐 귀족 이렇게 이제 세 명이 합심이 돼서 도시를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귀족이나 왕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세 명을 도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리스보아의 그 해당 지역의 재건을 이제 돕는 테마의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해보니까 몽크르님 네. 게임을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가 작품이 처음이거든요. 여태까지 이전에 나왔던 이 작가 작품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이 작가 작품을 접했을 때 이 리스보아를 딱 피고 딱 봤을 때는 한눈에 다 안 들어온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게 저는 사실 이 작가만의 그렇죠. 고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고유 영역이죠. 보면 모르고 영역이요. 첩풀하면 절대 가만 오는. 네, 네.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 게임 작가 보면 원래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뭐 갤러리스트나 뭐 비뉴스 이번에 심판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나온 리스보도 마찬가지고 보드판의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콘 같은 거 뭐 이걸 하면 뭐라고가 다 들어는 가 있는데 이거는 한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봤을 때나 보이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그냥 까마득합니다. 그냥 다 그냥 아이콘이 그냥 배경 그림 같고 그래서 아마 몽크르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레인트리님은 네. 처음 어쨌거나 룰을 네. 익혀오셔서 저희랑 네, 같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직접 제가- 룰을 익혀오신 룰마스터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게임을 직접 해보니까 룰로 접한 것과 네. 게임을 직접 해봤을 때의 느낌 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저는 이게 룰을 보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게임이 돌아가겠다라는 느낌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제 2회 풀인데 처음에 에러풀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원래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에러풀이었던 게 되게 널널했어요, 게임이. 뭐 돈도 풍족하고 막 영향력도 풍족하고 이랬는데 처음 플레이했을 네. 때 저는 그래서- 아니었는데. 몽크레님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가 몽크레님을 잘 안 봐드려서. 예. 그래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널널한 게임이 아닌데 룰북 볼 때는 뭐지 하면서 내가 이제 감이 떨어졌나 싶었는데 이번에 에러풀 다 잡고 하니까 역시나 약간은 빡빡한 그런 게임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빗달라스레다 이 작가의 게임을 몇 가지 해봤었는데요. 장점이라면 참 게임 내 텍스트 요소가 없고, 그렇죠. 그 단점이라면 저는 그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텍스트 요소가 없다라는 게 또한 단점인 게, 몽크르님 말씀대로 모든 그 게임의 요소들을 게임 보드판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맞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렵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부 다 그림으로 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접하기에는 좀 장벽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장벽이 확실히 있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룰을 이거를 할 때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아니 외웠어요. 몇 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이콘들이 뭐냐면 카드랑 그다음에 타일이거든요. 예, 이제 아마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대략 1번부터 35가지 정도의 타일이 있고 카드가 있는데 좀 더 많기도 하고요. 그게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 뭐 녹색인가 뭐 빨간색은 그 즉시 뭐 녹색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있어요. 제가 규칙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찾아내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쉽게 외워서 바로바로 설명이 가능했는데 처음 아마 룰을 설명을 하고 도전하시려는 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일이랑 카드만 뭐 제가 굳이 뭐 먼저 말하면 먼저 좀 알고 계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시면 뭐 설명하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알면 아이콘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룰마스터가 사실은 고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의 그 줄기의 흐름만 잡는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임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뭐 이게 항상 그래요. 이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흐름만 딱 그 느낌만 잡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 게임 어땠어요? 저쨌어요? 이 게임 이런 게임이에요 했는데 네.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아직 감이 안 그죠? 오시네. 어떤 게임인지 모르니까. 안 그래서 안 리스프하고 어떤 게임인데. 그래서 네, 한번 레인트리님이 한번 또 짧게. 이번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이런 게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건데요. 미리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는 얘기는 안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음성으로 들으면 아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기본적인 게임판과 게임판이 그려지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감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우선은 개인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꼽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카드의 보너스가 다 다른데 그 보너스를 얻고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액션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 다시 또 한 장 보충받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한 3분 요리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맞지 그렇죠. 이거지 하지만 모르셨던 분은 뭐야 뭐 간단한데 왜 어렵다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중간에 말한 액션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아요. 뭐 당연히 그랬듯이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갤러리스도 마찬가지죠. 설명 간단한데 액션 8가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액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이 지은 상점을 건설할 수 있고 그 지은 상점에서 생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한 물건을 배에 실어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게임 설명할 때 귀족이나 왕족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에 따른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액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과 또 거래도 해요. 그래서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도 건물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아까 테마가 그랬듯이 폐허를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폐허가 된 땅에 공공 건물이나 아니면 상점들을 다시 이렇게 건설을 하면 됩니다. 예. 네. 뭐 이 정도로만 저는 설명을 하면 그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하고 네. 상점을 건설하는 영역이 네. 공용 보드판의 한 절반 이상은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테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임 하시면 해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 게임은 주된 테마가 폐허를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주된 승점을 얻는 루트가 다 공공기관이랑 상점을 짓는 데 몰려 있어요. 그리고 크게 많이 얻게 되고요. 그쪽이 크기는 하죠. 그쪽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벌고 뭐 영향력을 얻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이기고 싶으시면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해보세요. 네. 그게 많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테크트리라는 게 정해지는 거를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저희가 그 방향이 정말 큰 방향이다라고 할 만큼 저는 그렇게 게임을 많이 이 게임을 많이 이렇게 막 뭐 맛보고 그쵸? 씹고 뜯고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정말 큰 줄기로 보자면 기본적인 메인 테마가 폐허에 위해서 다시 마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네. 그 건설이라는 부분이 건물 건설이라는 부분이 그게 상점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 부분이 사실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나중에 뭐 보너스 점수 얻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네. 건물 관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죠. 제 느끼기에는. 네, 그 외에 정말 다른 액션들은 확실히 조금 뭐랄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이거는 포석이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똥크레님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 게임 처음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카드 꽂는 액션이 있기 때문에 라그랑아 생각 좀 했었고요. 라그랑아 명작이죠. 그렇죠. 라그랑아 저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생각났었고 이 게임 처음 접하면서 생각했던 건 제가 테라 처음 배울 때 기분이 좀 들었어요. 테라 배울 때 어떠셨는데요? 테라 배울 때 저는 되게 이 게임 되게 재밌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해 가긴 하는데 잘하려면 어렵구나. 잘하려면 어렵구나. 게임 그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라 같은 경우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때 이거를 해야지만 고득점이 나온다는 게 좀 그렇죠. 좀 정해지는 편인데 리스보아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저도 좀 보였어요. 그런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못 느꼈고 그냥 2번, 3번 뭐 이렇게 게임을 해봐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 돼요. 끝나고서도 그렇죠. 뭔가 저는 조금 미진한 감이 있었어요. 실마리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이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 바다 건너편 외국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네들 말로는 너무 샌드박스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유도가 너무 높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쪽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로 자유도가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뭘 해야 될지가 뭐 이 게임 이 사람 작가 게임은 항상 그렇긴 한데 뭘 해도 되기는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냐면 초반에 주어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큰 줄기는 건물 건설이 맞는데 그거를 향해서 가는 루트가 조금 다양한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미리 생각해 와도 되는 게임이고 나는 앞으로 뭐 다음에는 이걸 할 거다. 그러면 이쪽을 탈 거다 해도 되고 그다음에 너무 또 이게 할 건 되게 많고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또 뭐가 없어서 뭐를 못해요. 시작을 하면 그래 돈이 없으니까 돈부터 빨리 가자 해서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초반에 돈도 많이 주고요. 자원도 미리 주고 하다 보니까 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모자르지도 않고 또 하다 보면 나름 그래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베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감이 안 온다는 이유가 방향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이제 액션 사실 주된 거는 카드로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를 개인 보드판에 꼽아서 혹은 뭐 공용 보드판에 놓고 하는 액션인데 그거를 하면서 분명히 제 턴이 오기 전에 계속 고민을 해요. 카드들을 보면서 이 카드들 중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분명히 제 턴이 끝나고 이제 난 다음 턴 올 때까지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다음 턴이 왔는데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몽코르님이나 레인트리님도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장구 플레이어는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저는 플레이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제 턴 오면 바로바로 하는데 이 리스보아는 유달리 조금 많이 장고를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장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할 게 너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근데 많은데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그 양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안에 환경이 달라져서. 약간 달라니까 그렇게 막 급격하게 달라져서 그렇죠. 아예 새로 짜는 건 아닌데 뭔가 살짝 바뀌긴 한데 그 살짝 바뀜으로 해서 또 가야 될 길이 또 갑자기 막 그러니까 난 이번에 못 가겠다 했던 게 갑자기 열려버리고 아니면 나에게
10의 이득을 줄 것 같았는데 이게 8이나 이렇게 오, 내려가기도 막 하고요. 이렇게 깎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게임을 할 때 이걸 느꼈던 게, 얘는 최선책, 그러니까 최상책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두 번째, 수도, 맞아요. 플랜 B, 약간 플랜 A가 최상인데, 이게 안 되면 플랜 B, 그 다음이라도 할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서, 그렇죠.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돈이 모자라면, 승점을, 영향력을 막 내려서, 돈도 좀 수급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가능하죠. 특수 타일이나 뭔가 건물을 뚫어서 스킬을 이제 좀 뚫으면, 영향력도 부족하면 좀 채울 수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즉각 상황에 맞게, 그래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몽크루님이 심지어 한 1, 2원 부족하셔서 건물 못 짓고 굉- 이랬던 네. 케이스가 있으셨잖아요. 첫 풀 때 되게 많이 그랬죠. 그렇죠. 저는 그때는 파워 그리드야? 막 이러면서 1원이 모자라? 막 이렇게 이러는 거는데 외쳤었는데 못 지어. 막상 다시 이제 에러풀 했던 걸 잡고 카드를 보고 하니까 저는 오늘 플레이에서 돈이 되게 풍족했어요. 개인적으로. 풍족하셨나요? 네, 되게 풍족했어요. 몽크루님이 1등을 하셨는데, 게임 되게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네. 저 원래 1등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많이 네. 달라요. 그래서 이 게임 저는 솔직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첫 플레이 했는데 막 에러풀 나고 막 사람들 재미없다 하고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뭘 어디에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러고 이제 게임 파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많죠. 첫 풀에 실망하고 이게 무슨 게임이야? 네. 대체 무슨 재미야? 내 첫 풀에 지인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첫 바로 풀에 판매. 실망하고 이거 빨리 인기 있을 때 빨리 팔자 뭐 이러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이 말을 자주 할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유독 이 게임 나왔으니까 정말 인내심 갖고 최소한 3번 정도만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지금 완전히 룰마스터를 하고 나서 첫 풀 하는 거랑 두 번째 풀 하는 거 자체도 느낌이 다른데 그렇죠. 저는 근데 파시는 것도 개인의 의견이시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 게임이 인기가 있어서 무작정 사기보다는 이 작가의 스타일이 어떤가를 맞아요. 일반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구입 그렇죠. 단계부터 좀 고민을 하시는 맞아요. 게 왜냐면 그래보실 만하죠.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보드게임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 전략 게임도 얼마 해보지 않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당장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추천을 절대 못 드리는 맞아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이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리스보아가 현재 안 풀려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접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많이 풀려 있는 같은 작가인 갤러리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거는 그렇죠. 생각보다 좀 많이 풀려 있는데 비슷합니다. 성격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유기적으로 짜이는 액션도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듯이 능동적으로 돈 필요하면 이렇게 좀 내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느낌을 갖고 싶으면 갤러리스트라는 좀 비슷한 게임인데 그거를 한번 기회가 되면 갤러리스트 사서 해보셔도 상관없지만 주변에 분명히 있으시면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같은 작가의 거라서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없어요. 왜 보통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작가 거는 이런 스타일, 저 작가는 저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리스보아의 작가인 빗달라스레다도 그렇게까지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네, 느낌이 이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심지어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갤러리스트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역시 처음 해봤을 때는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게 있는데 해보다 보면 이렇구나. 또 다른 비교군을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 3번을 해보라고 네네네.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어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아그리콜라라는 게임을 접했을 때 정말 이 게임이 왜 유명한가 왜 이런 고통받는 게임을 좋아하는가 네. 두 대체 분이 다 아코를 안 좋아하셨었죠. 그렇죠. 저는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정말 이거 네, 왜 해? 제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인내심을 갖고 한 2번 해봤는데 2번 다 근데 패밀리 버전으로 패밀리 그 룰로 해서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되게 싫어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하고 괜찮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아그리콜라 같아요. 저는 아그리콜라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봤을 땐 대체 왜 즐기지? 이게 대체 왜 인기가 있지? 이러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취향에 안 맞고
나는 그런 이런 분들 스타일 있죠. 전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 뭐 약간 첨언을 하자면 아까 같은 작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작가 중에 이제 같은 작가가 만든 게임 중에 이제 CO2, 비뉴스, 칸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무거워요. 다 무겁고 네. 굉장히 뭐랄까 테마도 무거워요. 테마도 무겁고 그래서 플레이 시간도 같은 무겁고. 작가라서 뭐 다른 걸로 해볼까 하시는데 가급적 갤러리스트를 추천드려요. 그나마 가장 흡사합니다. 다른 게임에 비해서. 저는 이거 한마디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주변에 네. 초보 게임 초보인 심지어 아그리콜라도 거기는 못해요. 어려워서 네. 뭐 하나비라던가 가장 무거운 거를 해봤을 때가 카탄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 멤버가 4명이서 갤러리스트를 앉은 자리에서 내리 2판을 돌렸어요. 와, 제가 룰마스터를 하고. 근데 재밌대요. 심지어 한 번 하고 끝났을 때 이거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하고 2번째 판 돌렸는데 확실히 알겠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통해서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한 명의 룰마스터가 제대로 해주면 그쵸. 이게 지금 만약에 같이 베리님이 하셨던 분이 진짜 그 보드게임의 DNA가 다 있으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정말 아니고 일반 정말 보통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룰마스터를 굉장히 잘해주지 않았을까.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뭐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은 뭐 완전 진짜 이해력이 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재미는 못 느낄지 몰라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재밌다고까지 했었어요. 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초보자분들에게 그렇죠. 들이밀기도 괜찮고. 근데 리스포아도 뭐 거의 좀 어떤 면으로는 흡사성을 가지고 있죠. 같은 작가 거니까. 리스보아 구매하신 분 마스터 잘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게임이라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흥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편향된 의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한글판이 어쨌거나 나왔으니까 그럼요, 뭐든 흥해야죠. 흥하면. 심지어 이번에 리스포아 네. 나왔을 때 갤러리스트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번에 즐기시는 김에 둘 다 즐기시면 얼마나 베스트예요. 좋죠. 뭐 갤러리스트 한번 하고 뭐 비싼 게임인데 또 한번 해보려면 리스보아를 꺼내고. 근데 저는 사실 여성분들에게 먼저 들이밀기에는 갤러리스트가 좋은 것 저도 같아요. 갤러리스트가 너무 색감도 그렇고 컴포넌트도 그렇고 우와 이거 무슨 게임이야 라고 하기에 테마도 그나마 좀 더 와닿죠. 리스보아보다. 심지어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맞아요. 저는 사실 뭐 다른 게임들도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찍어봤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막 찍었을 때도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예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무튼 되게 게임 오브드 사진 찍으시면 이렇게 멀리서 보드판 다 보이게 찍잖아요. 근데 갤러리스트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탁 찍으면 예뻐요. 어떻게 찍어도 다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한 몇 달 동안 제 메인 프로필 사진으로 내건 적도 있어요. 갤러리스트 사진 많이 프로필 하시는 분 많죠. 네, 너무 예뻐요, 정말로. 네. 뭐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각자 우리 이 리스보아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점 한번 얘기해볼까요? 몽크르님 먼저 얘기해보시겠어요? 저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모든 시스템이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다양으로 돼 있죠? 이걸 했더니 저게 필요하고 저걸 했더니 얘는 또 여기 필요하고. 그 참 비탈 라세르다의 전매 특허인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약간 갤러리스트도 그렇고 그게 양날의 검이긴 하죠. 왜냐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갤러리스트 뭐 이걸 하려니 이게 없어서 안 돼. 이게 없으면 또 이거 없으려고 뭘 했더니 또 딴 게 없어서 안 된대. 딴 게 없어서 안 됐더니 또 아까 없어서 또 안 된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죠. 영원히 돌고 도는 쳇바퀴 같은. 우리는 메비우스의 띠에 우리는 약간 햄스터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돌아서. 근데 이제 좀 할 줄 알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계속 돌리다 보면 점점 불어나서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참 뭐라 해야지? 리플레이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리플레이성이 높죠. 왜냐면 그런 식의 게임은 유기적으로 뭐 액션이 많고 하다 보면 리플레이성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레인트리님은 그래서 인상 깊은 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상 깊은 건 당연히 뭐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또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워낙 그 갤러리스트를 재밌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이렇게 큰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데 저도 똑같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엄청난 리플레이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새롭기는 해요. 저는 그렇죠. 그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턴이 왔을 때마다 항상 뭔가 양상이 그렇지.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걸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또 추천을 그렇죠,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페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점이라고 한다면 뭐 유기적인 것도 유기적인 거고 제가 의외로 장고를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장고를 할 수 있다니 그냥 이 점에 대해서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 카드 한 장을 쓰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구나. 나름 좋은 점으로 보면 전 그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만큼 사실 보드게임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보드게임을 하는 이유는 내가 머리를 쓴다는 그런 느낌? 이라 머리를 그런 게 굴린다는 내가 그런 느낌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고민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작업이 좋아서 하신 그런 그런 과정. 그렇죠. 고민,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해가는 과정.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간만에 장고를 하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한데 간만에 장고. 정말 간만이었어요. 간만에 요즘 머리 굴리는 게임들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요즘 제가 취향이 좀 변했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 좀 미니멀하고 미니멀. 미니멀리즘을 요즘 추구하고 있어서 이런 볼륨 있는 게임을 잘 요즘 안 하기도 하지만 간만에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즘 계속 전략만 룰북 보관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저희 칭찬 일색 늘어놓았죠. 굳이 저희가 칭찬 일색을 했는데 그래도 이 게임에 단점이 있지 않겠냐. 물론 있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각자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보자면요. 몽크루님부터? 저는 이제 이 작가 게임을 처음 하다 보니 보드판 자체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요? 네. 두 번째도 그렇게 안 들어오셨나요? 두 번째를 바로 플레이했을 때도 그렇게 며칠 지나고 되지 않아서 플레이한 거지만 처음에는 전혀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물어봐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 행동 맞아요? 이게 자꾸 되게 많아지는데 이거는 솔직히 하면 할수록 눈에 들어오는 묻혀지고 뭐 이런 부분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드게임을 많이 안 해보셨거나 이 작가의 작품이 처음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아, 그러셨구나. 레인트리님은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저 아쉬운 점 많아요. 아쉬운 점 많아요? 많아요. 칭찬도 많은데 아쉬운 것도 많아요? 많아요. 애증의 게임인가요? 우선은 이분 거 게임이 다 보드판에 나와 있잖아요. 네. 점수 계산하는 순서와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다른 게임들 보면 점수 계산할 때 룰북 보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분 게 원래 점수판을 그냥 보고 바로 하면 되는데 이분 거는 약간 디테일하게 이번에 빠져 있어요. 돈이 5원당 1점씩 이런 게 안 다 있고 그냥 돈만 딱 써 있어요. 그럼 결국은 또 룰북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점수 계산 시 네. 뭐가 몇 그렇죠. 점인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몇 점이가 그 디테일이 좀 아쉬웠다면 이제 예를 들어 돈 마크 있고 5라고만 썼어도 그러면 이제 5원당? 1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게 한눈에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디테일한 거, 점수 계산 시 디테일한 것도 좀 안 보였고 우선은 다 너무 푸르스름하니까 보드판 자체가 사실은 박스만 보아도 이게 푸르스름한 게임이구나. 뭔가 컨셉을 잡고 하신 거는 맞긴 맞는데 이제 색구분 안 되시는 색약이나 색맨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색맹까지는 아니고 약이라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색맹의 그 색의 그 세상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색깔 구별이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또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제 테마를 중요한 그 색깔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색약이나 색맹이 아니어도 그냥 색깔 구분이 그게 그래요? 어렵던데요. 그래요? 아니요, 그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네. 이게 진짜 색감을 차라리 강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얀 맞아. 바탕에 색감을 원색감에 가깝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파스텔 톤도 아니면 파스텔 톤도 아니에요. 파스텔 톤 아니에요. 근데 그냥 푸딩띵하죠 그냥. 명암을 약간 회색조로 덧씌운 듯한 느낌? 회색조로.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색깔 얘기한 게 있는데 이 빨간색 그 게임판에 놓는 빨간색 플레이 큐브랑 그 다음에 그 그 재해로 된 갈색 빨간색인가 아까 그 있을 색깔이 네.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지만 전 되게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색감 부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있죠. 차라리 모양을 정상하게 말고
그냥 다른 거는 약간 좀 다르게 전 했습니다. 갤러리스트 했을 때는 그런 단점은 못 느꼈었는데 이번 리스보아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큐브 크기가 똑같아요. 제해랑 네. 개인판 위에 놓는 5개 큐브가 똑같아서 차라리 개인판에 놓는 5개를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그거는 근데 단가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색 크게 입히는 것보다 이렇게 저는 커팅하는 것도 조금만 더 크게 해줬으면. 그리고 뭐 언제나 저는 상관없지만 언제나 나오는 네. 박스 크기. 박스 크기. 괴랄한 박스 크기로 최고죠, 유명하죠. 최고. 괴랄합니다. 괴랄. 저는 이제 뭐 시리즈가 3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박스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이제 그냥 계속 저는 그냥 계속 크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쉬운 게 있었다면 아트워크. 아트워크. 아트워크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 아트워크는 물론 개인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의 연장선이 그 색깔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 구분이 네네. 어렵고 심지어 보드판을 딱 봤을 때 뭐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음. 포인트로 딱딱딱 맞아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어디 있지 하고 항상 좀 이게 어디 있었더라 하고 이렇게 둘러봐야 맞아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차라리 액션 아이콘 같은 경우에만 조금 더 부각되게 색을 좀 그렇죠. 띄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해주면 좋은데 그런 보드판 위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포인트를 딱 그렇죠. 잡아서 눈에 잘 들어오게 크게 음, 키워줬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배경이랑 색- 굉장히 의미가 뭐 없다면 없을 만한 이상한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좀 더 크고 그런 아이콘들이 좀 작아요. 맞아,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이어서 그 아이콘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저는 아이콘도 구별하기 불편했어요. 모양이 이해요? 아니면은 그냥 그게 아이콘들이 배경이랑? 아니요 배경이 아니라 그 아이콘들이 생긴 게 네네네. 아이콘이라는 거는 사실 상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눈에 보기 딱 봤을 때,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눈에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콘을 너무 세밀하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너무 디자인을 그래서, 잘해서 디자인을 너무 잘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오히려 이 아이콘이 이 아이콘인가라고 헷갈리는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돈을 아예 안 낸다와 1원 싸게 한다 이런 거. 저는 그쵸.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영향력 계산하는 아, 그 아이콘과 맞아. 그 또 무슨 아이콘이었더라? 하여튼간 그런 기타 아이콘들이 몇 개가 좀 겹치게 비슷하게 디자인된 경우도 있었고요. 너무 작아요, 그거. 네, 크기도 그래서 너무 아이콘들도 좀 보이는 데가 이 아이콘 어디 음. 있었지라고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 결론은 룰마스터가 고생을 잘 좀 외우셔야죠. 엄청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뭐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싶은데 솔직히 이거는 얘기를 드려야 돼요. 이거 룰 한 명이 설명하면 신경은 평소 게임보다 좀 더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저도 갤러리스트를 그 초보분들께 설명할 때는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그나마 갤러리스트는 사실 아이콘화가 굉장히 아이콘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거나 세밀하지 않아서 편해요. 눈에 그러니까 확확 잘 들어오고 오히려 그게 되게 심플하고 단조로워서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리스보아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다면 섬세하죠. 아트웍 자체가 섬세하다면 섬세해서 단점이라면 눈에 그렇게까지 딱 심플하게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리스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짧죠? 의외로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떠든 게. 뭐 방송이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길게 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엑기스만 딱 뽑아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오히려 이게 저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저희 가면. 얼른 할 얘기 떨어지기 전에 네. 네. 다음 게임 선정하고 다음 게임이요? 네. 저희 다음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있어야죠. 미리 저희 예고하고 할 거예요. 예고 안 할 거예요. 예고는 안 하고 아. 저희 이 방송 끝나고 또 한번 얘기 좀 해야죠. 맞아요. 다음에 해야죠. 뭐 할 건지. 아. 네. 그러고 각자 네. 이 게임에 대해서 딱 한 줄 평만 한다면 한 줄로 내가 이 게임을 리스보아는 뭐 어떤 느낌이었다. 느낀 점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괜찮고요. 네. 네네. 그래서 한 줄 평을 한다면 이번에는 레인트리님 먼저 한번 한 줄 네. 평 해주시죠. 저는 처음 하시는 분보다는 기존에 약간 이 작가분 게임을 좀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역시나 빗달 아저씨다. 네. 아직 임팩트 시작이다. 좋다. 아직 감은 안 잃었구나. 네, 왜냐면 네. 유명 작가들이 최근 좀 감을 잃었다는 작가들이 몇몇 있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구나. 죽지 않았다. 네, 저는 딱 역시.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만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몽크르님은 한 줄 평을 한다면? 리스보아는 사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끓이면 끓일수록? 네. 하면 할수록 이 게임의 재미가 더 우러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칭찬이네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봐요. 제가 3번 이상은 해보라는 이유가 아유.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한 줄 평을 한다면 뭐 앞서와 사실 비슷해요. 굉장히 유기적인 게임이다.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유기적인 게임이다. 그리고 저도 레인트리님과 똑같이 저도 다른 게임을 해봤으니까 역시 빗달 스타일이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비슷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실망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해볼 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게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이만 마칠까요? 네, 네. 문 닫아야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